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6월 특강을 한번 해볼 건데, 3차 시로 저희가 이제 할 거예요. 뭘 할 거냐면, 정관보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거든요. 여러분, 그 정관보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이 정관보는 아마 엄청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해볼 거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볼 거고, 음, 이 정관보가 그냥 단순하게 악보가 정관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보면은 5선보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5선보로 되어 있다가 5선보로 되어 있다가 정관보로 바꿔져 있는 악보도 나와 있고 두 개가 비교되어 있는 것도 나와 있고 요거를 해석해서 어떻게 다른 문제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관보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고 나서 말미에는 그 5선보를 가장 이제 간단한 그냥 형태로 가져온 이 5선보를 가지고서 정관보 형태로 옮겨보는 그런 연습을 한번 잠깐 해볼 거예요. 그런 형태를 한번 해볼 거고 두 번째 파트는 2주차로 가면은 또 정관보로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관 보이는 상태에서 5선보로 바꾸는 방법을 한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원래 이제 태생이 정관보라는 악보 자체가 5선보로 옮겨가도록 만들어진 악보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조표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어떻게 조표가 붙고 이렇게 조표가 붙었을 때 정관보로 어떻게 옮겨가느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서 3차 시에 가게 되면은 요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임용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떤 문제로 나왔는지 실제로 문항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한번 실제로 풀어보고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유추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오늘 1주차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악 총론도 있고 국악 사도 있고 근데 그 이 악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악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 고악보라고 하죠. 옛날 악보가 있는데 이 옛날 악보라고 하면은 갑자기 정관보가 뚝 튀어나오진 않았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그 역사 속에서 그 당시에 필요했던 악보들이 쑥쑥쑥쑥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관보라는 그 악보가 가장 뭐랄까 적합한 거죠. 요즘 세대까지 와서 적합하게 볼 수 있는 악보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고 나머진 악보들은 점점 그 시대 때 뭐랄까 굳이 보지 않아도 더 나은 게 나오니까 그런 악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악보를 전체를 다 보지는 않을 것이고 이런 악보가 있고 요런 악보가 있었다 정도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단순히 이제 정악보만 뿅 하는 게 아니라 기보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보법. 자, 기보법이라고 하면은 그 시대를 반영한 방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오늘날에서 국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보법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관보, 지금 정관보가 있고 두 번째는 오선보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 음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악기도 오선보를 보고 연주를 하는 방법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선보도 꽤 많이 보고 있고 창작 음악도 오선보로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관보와 오선보를 뒤에서 연습을 할 거고 그 전 나타났던 고악보들에 대해서 왜 이것들이 현재까지 살아남지 못했느냐 이런 걸 한번 장점과 단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율자보입니다. 율자보. 율자보 같은 경우에는 그 율자 그러니까 황대태엽 고중림 12율명 아시죠? 네, 12율명에 대해서 한번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 율자보의 그 장점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 장점은 음의 높낮이를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율자보가 뭐예요? 그 황대태엽 고중림 이남궁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아시면 되는데 12율명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12개의 음정을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뭐로? 한자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은 뭘 알 수 있냐? 높낮이를 알 수 있어요. 황대태엽 고중이 반음씩 서양 음계로 따지면 반음씩 올라가는 형태다. 그래서 음계이기 때문에 음의 높낮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이 악보예요. 율자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쭉
여기 보시나요? 한자? 이렇게 한자 보는데 이게 뭐야? 글이야? 아니에요. 이게 율명입니다. 율명. 음의 이름. 그러니까 서양 음계로 따지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얘 뭐라 써 있냐면요. 황, 고, 그 다음에 응, 남 이런 식으로 쭉 써 있어요. 그다음에 유빈, 고선, 임종, 남녀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율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음정을 가지고서 적혀져 있는 것을 바로 율자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음악이 단순하게 한음 간격이 똑같게만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음정이 4개씩로 나눠져 있어서 계속 똑같은 마디로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음악은 살짝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율자보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음의 길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음의 길이를 뭐라고 하냐면 시가라고 하거든요. 시가. 그래서 얘를 알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지고 온 것은 바로 궁상자보라는 악보입니다. 이 궁상자보라는 악보는 무엇이냐면 중국에서의 음계를 가지고 왔는데 중국의 오음계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바로 궁상각치우 5개의 음정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궁상각치우라고 하는 거 한번 써볼게요. 한글로 써볼게요. 궁상각치우라고 하는데 요 사이사이에 변치 혹은 이런 식으로 앞에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다른 음정이 있어요. 그런데 주요적으로 이 5가지의 중국의 오음 체계를 가지고서 요거를 적어 놓은 것을 바로 궁상자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사용해서 악보를 보는 방법인데요. 이 궁상자보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게 무엇이냐면 태주궁, 여기가 앞에가 태주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12율명의 앞자 태라고 적혀 있고요. 태주궁. 이거 흐릿하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 번 보시는 게 좋아요. 얘를 보시면 얘는 협종궁, 협이에요. 협. 그 다음에 얘는 고성궁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쪽에 궁자리를 가지고 나서 요거를 악보로 넣었다라는 건데 얘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여기 잘 보이시려나? 이거 거의 뭐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거든요. 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 앞에 궁상각치유가 한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 여러분 이거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부분이고 요거 자료로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궁 한자로 적으면 궁입니다. 궁 상 각 치 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음 문자의 5음이 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조그맣게 적혀져 있는 요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 12율명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의 장점도 그 율자보와 비슷하고 단점도 비슷합니다. 예, 특징이 무엇이냐? 이 궁상자보의 특징은 아악이라고 하는 중국 음악, 중국 계통에 있는 음악의 그 높낮이를 알 수 있다라는 특징 혹은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궁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앞에 태주궁, 협종궁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어떤 이 중심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상대적인 높이를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뭐가 단점이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의 시가를, 음의 길이를 알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공척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뭐 시대별로 나열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몇몇 가지에 기억하면은 가장 유명한 그런 고악보만 몇 가지 꼽아왔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그냥 이 공척보 같은 경우에는 얘를요.
한자, 그러니까 문자가 10개가 있어요. 10개. 10개를 가지고서 음의 높낮이를 적어놓은 알 수 있는 문자 기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어, 저랑 같이 이제 그 기초반부터 하신 분들은 2강에서 아마 보실 수 있어요. 이 공첩보를 이렇게 자료로 보시면 되는데 12율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음정이 12개가 있어요. 근데 옆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요. 근데 이 위에 12율 사청성이라고 해서 위에 청 4개, 옥타브 4개가 더 붙거든요. 그래서 청, 황종, 청대, 청태, 청협종까지 있어서 총 12율 사청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묶어가지고 이제 10개를 조합을 문자를 만듭니다. 황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려태주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그래서 총 10개의 문자를 만들어서 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공척보라고 하고요. 이 이름이 왜 공척이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공 그리고 척 이렇게 이름을 따가지고 공척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요. 장점과 단점이 되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나왔던 그런 악보들과 흡사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공척보 같은 경우에는 음의 길이도 마찬가지지만 그 세분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얘 기록을 대충 보고 구전심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그 연주자의 그 기량이 되게 조금 더 필요했다라는 점이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반면에서 육보라는 악보가 있어요. 육보. 자, 육보가 뭐냐면요. 그 악기의 소리를 가지고서 사람의 입으로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자로 이제 기보법, 음을 빌려서 말을 한다라는 건데요. 소리로 이제 말을 한다라고 해서 구음보라고 하기도 해요. 구음보라고도 해요. 자, 지금 제가 그림 4번에 나타나 있는 것은 어떤 악기를 지금 구음으로 적어 놓았냐면 검은고입니다. 어떤 악보가 적혀져 있냐면 소가곡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곡이라는 장르의 노래가 적혀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얘 음계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 검은고 그 구음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단순히 두 줄만 표시를 했지만 뒤에 보시면 쭉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고 같은 경우에는 뭐 덩, 둥, 등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뭐 가야금은 둥, 당, 지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뭐 소금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악기의 구음에 맞춰서 요거 육보를 적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얘 장점이 뭐냐면 입으로 뭔가 계속 이제 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편해요. 외우기 사람의 입에서 외우기가 편하고 그래서 이제 연주 기법 같은 것도 되게 직관적으로 탁탁 알 수 있어서 안보도 편하고 뭔가 이제 편리하기는 한데 단점이 있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시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구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마다 어떻게 말을 하냐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100% 전달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 음고를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 여기가 뭐 음정이 정확히 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고 혹은 이제 음의 길이도 뭔가 불분명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곡을 하냐에 따라서 선율선보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얘 보시면요. 선율선보 가까이 보시면 얘 위에 이렇게 뭐라고 한글로 적혀져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노랫말이에요. 노랫말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가곡을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가곡을 노래를 하는데 악보를 이렇게 선율 가지고서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내가 아무리 뭐 뭔가 문자를 볼 수 있고
뭐 11율명도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얘 보면은 뭔가 딱 부를 수 있을까요? 예. 얘는 그 뭔가 시각적으로 높낮이를 이제 알 수 있지만 얘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 예, 이거는 조금 기본적으로 노래를 아는 사람들이 봐야지만 이해를 하고 다시 이제 부를 수 있다. 예,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노래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대충 이렇게 흐르는 것을 이제 좀 아니까 얘보다 조금 낮게 부르면 되겠고 얘보다 조금 높게 부르면 되겠다라는 것이 추측을 가능하지만 얘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그리는 사람이 약간 주관적인 것이 되게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이기는 어렵다. 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어 놓은 것이 무정간 유량 악보입니다. 네. 자,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유량 악보, 그러니까 이제 음의 길이를 알 수 있거나 이런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 지금 보시면 요렇게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강 나눠져 있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고 얘만 가지고서는 뭔가 음의 길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것을 약간 과도기적인 악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표시를 통해서 점점 가게 된다라는 그런 과도기적인 악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 정간보라고 왔는데요. 이 정간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이제 쭉 대충 설명을 드렸죠. 예, 그런 악보를 쭉 보았을 때 음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거나 아니면 높이는 알 수 있지만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이제 단점들이 조금씩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정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단점들을 조금 많이 보완한 악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높낮이를 알 수 있다. 음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의 길이도 알 수 있어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는 악보가 바로 정간보였다. 정간보는 누가 만들었냐?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이 정간보의 정자는 우물정자입니다. 우물정자. 우물정자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죠. 이 우물정자 모양 안에 이 네모칸 모양을 본따서 네모, 사이간, 네, 사이에 들어간 이 네모칸의 모양을 본따서 악보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정간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간보 같은 경우에는 네모칸 한 칸을 한 박으로 쳐서 음의 길이나 그리고 율명을 집어넣어서 이제 음의 음고, 높낮이도 표시할 수 있는 악보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정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양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유량 악보이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량 악보 한자로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요. 한번 풀어서 보셨나요? 이 유자가 이 뭐야? 있을 유라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이게 량입니다. 이 역의 량자는 무엇이냐면 그 헤아릴 양도 있지만 의미가 어떤 의미도 있냐면 수량 아니면 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은 있다, 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보를 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량 악보 같은 경우에는 음의 길이나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량 악보라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악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잠깐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한 칸 같은 경우에는 한 박의 시간 단위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소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박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박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박이라는 뜻이고 이 소박은 이게 한 칸이잖아요? 이 한 칸 안에 그 작은 박을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한 칸 안에 박을 어떻게 나누느냐 본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시면 한 칸 안에 음고를 나타내는 그 율명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얘를 나누어서 이소박 두 개로 나눴죠? 나누는 걸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소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보시면요. 그럼 이거 4개로 나눴는데 4소박이냐? 그렇진 않아요. 자, 우리는 나눌 수 있는 방법이 2소박,
삼소박, 그리고 보통 혼소박, 그러니까 이소박과 삼소박이 섞여져 있는 형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박, 소박이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소박, 삼소박, 그리고 이소박과 삼소박이 섞어서 볼 수 있는 혼소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그러면은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3등분으로 못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누면은 이제 이소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개념으로 해서요. 삼소박 같은 경우에는 얘 지금 어떻게 나눠요?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었죠. 그래서 삼소박입니다. 칸 안에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음정이, 율명이 6개가 붙어 있다가 하더라도 얘를 몇 등분으로 굳이 나누느냐? 얘를 딱 봤을 때 2등분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없죠? 이 나누면 굳이 나누면 3등분이다. 그래서 얘도 삼소박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읽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소박 같은 경우에 좀 다릅니다. 소박은 1번, 2번 여기 번호 순서 적혀져 있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행과 소행입니다. 요거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보시면요. 여기가 앞에가 제목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쵸? 정관보, 세로 정관보입니다. 세로로 되어 있는 정관보. 자, 그럼 읽는 방법은 이 오른쪽에서부터 요렇게 왼쪽으로 읽습니다. 네, 크게 틀로 읽으면 이런 식으로 읽고 작은 소박을 읽을 때는 이런 식으로 책 읽듯이 1, 2, 3, 4 이런 식으로 읽거나 혹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네 순서대로 읽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행과 소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간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칸 한 칸, 사각형 한 칸이라고 배웠죠. 지금 제가 요거 가지고 온 거는 치화평이라는 악보입니다. 악보를 가지고 왔고 고악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악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악보를 보느냐? 보통 세로 정관보입니다. 고악보는 다 세로 정관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세로 정관보라고 해요. 지금 보이는 이 정관보를 세로 정관보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이 굵은 선 보이시나요? 얘가 요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가 한 덩어리입니다.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연주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쵸? 다음 두 번째 줄 요렇게 연주하다가 요렇게 연주하다가 이렇게 연주합니다. 그 악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총보예요. 총보. 예, 전체 악보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악기를 나오든 어떤 노래가 나오든 다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총보 형태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행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표시되어 있는 요 줄 있죠? 네, 요 색깔로 되어 있는 줄. 네, 이걸 바로 행이라고 합니다. 행, 요런 행이라고 하고요. 1행 안에서 얇은 세로줄들이 있는 것을 바로 소행, 작은 그 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6개로 나눠 놨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악기든지 다 한 번에 집어넣어서 노래나 뭐 노래 가사나 아니면은 어떤 악기들 그리고 뭐 현악기든 관악기든 이렇게 총보 형태로 해서 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어떤 악기들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는 요 하나하나의 행들을 소행, 작은 행이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줄에 보이는 요 행 1행, 1소행이라고 할게요. 1소행. 우리가 좀 알기 편하게 1소행. 첫 번째 소행이라고 되어 있는 요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보통 우리는 현악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악 파트. 그 다음에 이소행 같은 경우 요거거든요. 이소행 같은 경우에는 관악 파트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왜냐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 여기 보시면은요. 현악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하나의 악기를 하나 꼽자면 해금이라고 생각할게요. 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정이 따따따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 간격이 어때요? 짧죠?
근데 두 번째 줄은 어때요? 되게 텀이 긴 게 느껴져요. 그쵸? 그러면은 관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쭉 뻗을 수 있는 게 관악이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이렇게 좁게 되어 있는 것을 아마 현악 파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쭉 뻗을 수 있어요. 대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금 쭉 뻗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아마 관악 파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삼소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볼게요. 여기 삼소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밑에도 적어놨죠 이미. 근데 이제 장구라고 생각을 해요. 장구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적혀진 한자 보이시죠? 이 한자가 뭐라고 써있냐면 쌍편고요 이런 식으로 써있거든요. 쌍편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쌍편고요 뭐예요? 덩, 덕, 쿵, 더러러 요거를 예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자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쌍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적어볼게요. 쌍, 편, 고, 요. 이걸 이제 한자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호로 표기하면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우니까 기호로 한번 해볼게요. 쌍 뭐냐면요. 덩이에요. 채편과 궁편 같이 치는 거예요. 쌍, 그 다음에 편, 고, 요. 네, 이렇게 기호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쌍편고요가 세 번째 삼소행에 장구포로 한자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얘는 장구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요 사소행을 보겠습니다. 사소행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면요. 얘를 보시면 1, 2, 3, 4 얘는 박입니다. 치다라는 뜻의 박 한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예요. 자, 사소행에 있는 것들을 다 보시면 박이라고 되어 있는 한자밖에 안 나와요. 박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소행 가면은요. 노랫말이 있어요. 네, 오소행으로 가면 노랫말이 있고요. 이 노랫말은 어떤 노랫말이 적혀져 있느냐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불이 깊은 남간, 네, 바람에 아니밀세 곧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비어천가 노랫말이 적혀져 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마지막에 붙어있는 제6소행에 붙어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옆에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이 노래 가사의 선율입니다. 네, 노래 가사의 선율을 율명, 그러니까 12율명으로 적혀져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행과 소행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정간보를 많이 이제 볼 수 있느냐? 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근대로 나오는 이 정간보들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일부러 이게 세트 중에 하나 이제 그냥 캡처해서 온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세로로 나오고요. 지금은 노래가 있는 가곡부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노랫말이고요. 옆에가 율자, 율명이 적혀져 있어요. 노래 음곡들이 적혀져 있거나 혹은 노래 높낮이, 그리고 시가를 알 수 있는 정간보가 적혀져 있죠. 이런 식으로 세로 악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간보 원래 세로로 된 악보고요. 이제 근래로 들어와서 이제 책을 보는 형태가 이렇게 가로로 보기 시작하면서 정간보가 옛날의 형태처럼 세로로 적기 힘들어졌어요. 왜냐? 이 종이의 칸을 좀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요즘에 읽는 형태가 이렇게 읽기 때문에 가로 정간보가 이제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장구장단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가로 정간보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세로 정간보가 고악보에서 보면은 기본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간보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간보의 형태가 원래 그랬느냐라고 한다면 아니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정간보를 만들었느냐? 세종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옆에 세조라는 이름도 같이 붙어져 있죠. 왜?
냐고 하면 세종이 만들었고요. 세조가 약간 다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정간보를 각각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 때에 있는 정간보의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세종실록압보 정간보이고요. 자, 정간보 있는 방법 편하죠? 자, 이쪽 이거는 다 이제 기본 정보들이 적혀져 있고 보는 방법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악보 지금 제가 표시되어 있는 이 악보 총보 형태입니까? 네, 맞습니다. 총보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총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악보 같은 경우에 세종 때에 있었던 정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악보의 그 선의 표시가요. 요렇게가 하나고요. 눈에 보이죠? 요렇게가 하나고 요렇게 하나식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하게 되어 있는 표시들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죠. 지금 실선으로 쭉 되어 있는 거 총보의 그 형태, 행으로만 나눠져 있는 부분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없어서 세보면요.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 이 줄 한 행을 세보면 32예요. 32개. 예. 32정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1행에 몇 정간이 들어가 있다? 32개가 한 번에 있다라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글 보시면 요거 최고의 관찬악보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최고가 뭐냐면 여기 고자의 고자가 오래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관찬악보라는 것인데 여기서 관찬이 뭐냐면 그 국가에서 만들어진 악보라는 뜻이에요. 국가에서 만든 악보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악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종 때는 정간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세조 때로 가게 되면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개량이 됩니다. 어떻게 개량이 되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확실히 한눈에 보이는 게 조금 다른 게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악보의 정보들이 적어져 있고요. 이 총보 형태의 정간보를 보는 방법은 세종시대 때 볼 수 있었던 정간보와 똑같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다르냐? 자, 행 볼게요. 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굵은 실선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런 것들 굵은 실선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마디로 쭉 나눌 수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강이라고 부릅니다. 대강 형태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강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 이 용어는 세조실록 악보에 처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세조실록 악보예요. 네, 세종 아니고요. 그때 처음 등장을 하고 있고 이때 등장을 한 이 대강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이제 세조 시대가 후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보편적으로 그 음악 현장에서는 19세기까지는 보통 뭐라고 했냐면 대강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보통 뭐라고 불렀냐면 어이구 넘어갔네. 대강이라고는 이제 그 이후에 했던 거고 19세기 많이 이제 그 정확하게 명칭을 한 건 이때는 뭐라고 했냐면 강 혹은 악강 이런 식으로 불렸다라는 겁니다. 조선 후기 19세기까지는 이 음악 현장에서는 이제 대강이라고 딱 명확하게 부르지는 않고 보통 19세기 전까지는 이제 강이나 악강 요런 표기들을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료의 어떤 이제 내용에 강이나 악강 요런 용어가 나오더라도 뭐지? 라고 하시 마시고 이게 바로 지금 대강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 것이 이제 용강이라는 걸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 자료는 뒷장으로 넘기시면은 용강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보이실 거예요. 용강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요. 한자 한번 볼게요. 자, 용강입니다. 이 앞에 있는 용자는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쓰다.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강은 무엇이냐면 별이 강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용강을 대강을 쓴다라는 거예요. 대강을 쓴다, 활용한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이를 하면 좋냐면 기억하시면 좋냐면 대강을 활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 처음에 여기 이 부분 검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악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대강 1대강부터 처음에 딱 박을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대강이나 둘째 대강이나 세 번째 대강부터 음악이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강을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용강을 달리한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부터 이제 대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나 세 번째 달리 들어오는 것을 이제 뜻하는 활용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세종 때나 세조 때의 악보, 정간보의 차이점은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정간보 읽기예요. 세로 정간보 읽는 방법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보시면 좋을 것이 뭐냐면 정간보의 한 줄을 일각 혹은 일행 그리고 한 장단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 장단, 일행, 일각. 그러니까 뭐다? 요겁니다. 요걸 바로 한 줄. 네, 이 한 줄을 일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각이라고 말하면 첫 번째 일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행을 뜻하는 것. 그리고 한장단이라고 하면 이거 첫 번째가 한장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요렇게 세로 정갑보로 되어 있으면 장단이 요렇게 하나가 묶음이에요, 보통. 그래서 한 장단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색깔 표시되어 있는 살짝 색깔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냥 한 장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 없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요 세로 정간보 같은 경우에는 세종 때 만들어진 정간보일까요? 아니면 세조 때 개량된 정간보일까요? 네, 후자겠죠. 세조 때 만들어진 정간보를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세조 때는 어떤 정간보를 가지고 있느냐? 32정간을 어떻게 개량을 했느냐? 볼게요. 여기서부터 1행을 보면 16박입니다. 네. 16정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16정간인데요. 이 16정간을 진한 색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3, 2, 3, 3, 2, 3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이 두꺼운, 살짝 두꺼운 요 마디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 대강이라고 합니다. 이 대강을 몇 개로 나눌 수 있느냐? 나눠보니까 몇 개냐? 6개다. 그래서 6대강이라고 합니다. 6대강이라고 하면 한 각에, 한 줄, 1행에, 한 장단에 1행, 1각에 16정간 16개의 네모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16정간을 몇 대강으로 나누냐? 6대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시대 때? 세조시대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 정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보시라고 나와져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교과서, 네,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죠. 학생들 교과서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표시할 때도 이제 어떻게 이제 읽느냐에 따라서 가로 정간보를 표시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예, 종이 낭비도 좀 덜하고 네, 표시하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 정간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론서에도 많이 이렇게 가로 정간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나름대로의 그리고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점선처럼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 이렇게 짜끄맣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소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간보의 장점 두 번째 뭐였어요? 이 음의 길이, 시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를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를 아까 잠깐 2소박, 3소박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안에 1, 2, 3, 4 숫자 대신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율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자예요. 한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점 이거 읽어볼게요. 정간보의 네모 한 칸은 정간이라고 부른대요.
네, 우물 정자의 사이 간의 네모칸, 그러니까 정간이라고 부르고요. 한 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모칸 한 칸에 한 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한 박을 뜻하고요. 얘도 한 박을 뜻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얘부터 볼게요. 자, 이 두 번째 A는 한 박, 몇 소박으로 나눠져 있을까요? 지금 바로 생각이 드시죠? 예, 3소박입니다. 3소박. 네. 자, 마찬가지로 얘 몇 소박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3소박입니다. 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2번과 3번을 보고 나서야 이 앞에 있는 이 정간을 보면, 황종으로 적혀져 있는 이 정간을 보면 얘는 그냥 한 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충 음악을 흐르는 것을 뒤에 부분을 그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어져 있다. 1, 2, 3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3등분으로 나눠서 연주를 해야겠죠. 자, 복습 한번 가는 거예요. 한 정간을 여러 개의 작은 박으로 나눈 것을 소박, 작은 박이라고 하고 있고, 얘 가지고서 어떻게 소박 나눌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박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얘를 보면은 자, 네, 율명 2개 나와 있죠? 특별한 경우 아니고 딱딱 반으로 쪼갤 수가 있다면, 그냥 시각적으로 보세요. 반으로 쪼갤 수 있다면 작은 박을 몇 개로 나눈 거예요? 2소박으로 나눴다. 마찬가지입니다. 얘 몇 개로 나눌 수 있어요? 3소박입니다. 자, 가끔 여기 보시면 찍 그어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네, 이 찍 그어져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뭐냐면요. 요렇게 생긴 한자 음정을 여기까지 내라는 뜻이에요. 네, 여기까지 쭉 내라.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임중입니다. 임중중. 쉽게 말하면 임중 여기까지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소박 3분박으로 나눈다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정간보, 근대 정간보. 용어는 그냥 제가 책에도 있어요. 책에도 있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시기 편하게 한다면 근대 정간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정간보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보통 이제 나눌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부호를 읽느냐, 아마 본능적으로 아실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부호를 굳이 붙여본다라고 하면은요, 보통 여기에는 뭐 악보의 제목, 악곡의 이름 이런 게 많이 붙을 것이고, 뭐 악곡의 박자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붙을 것이고요. 장구 이렇게 적혀져 있죠? 네, 장단 부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네, 장단에 기호, 부호가 적혀져 있다. 그리고요. 여기 보이시면 율명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이대로 연주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표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표 무엇이냐면요. 여기 중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한자가 하나 적혀 있죠. 예, 이 한자를 찌 그어져 있는 데까지 연주해라 라는 겁니다. 찌 그어져 있는 데까지 연주해라 라는 뜻이고요. 한번 볼까요? 여기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부분만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얘 한 칸에 몇 소박일까요? 두 개만 딱 봤을 때 얘 2소박이에요. 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것만 봤을 때 두 달라고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럼 얘도 첫 번째도 당연히 밑에 거 따라가서 같이 2소박입니다. 진짜인지 볼까요? 앞에도 보시면 돼요. 자, 2소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옆에 찌끄어져 있는데요. 이 찌끄어져 있는 거 뭐예요? 이 밑에도 갑자기 찌끄어져 있네. 자, 이 찌끄어져 있는 거 뭐예요? 라고 말씀하시면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요렇게 생긴 한자, 태거든요. 태주라는 건데 이 태주가 여기까지만 같이 부르고 바로 요렇게 생긴 황종이라고 생긴 이 음정이 나오는 거예요. 2분박으로 나눠서. 만약에 얘가 3분박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기될 거냐면요. 태, 여기 똑같은 한자죠. 태, 황,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3등분. 그래서 3분박인 건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2분박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근데 이제 얘를 읽을 때는 요렇게 한 덩이고 얘가 갑자기 이렇게 딱 악보가 이렇게 음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면은 이 기호 있어요. 얘는 뭐냐면 숨표라는 겁니다. 숨 쉬어라예요. 그냥 잠깐 쉬어라. 그러니까 네, 푹 쉬지 말고 잠깐 쉬어라. 그러니까 그 서양 음악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예, 그 악보에서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는 쉼표입니다. 푹 쉬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예, 요런 쉼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다 있으면 한 박을 온전히 쉬어라라는 뜻이고요. 마침표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다 지금 두 줄로 되어 있는 마무리되어 있는 부분 없죠? 근데 직관적으로 딱 느끼기에도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끝내야 될 것 같죠? 예, 장이 바뀌거나 1장, 2장, 3장 장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하나를 좀 마무리한다. 혹은 다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끝났을 때, 하나의 마무리를 했을 때 이 마침표를 씁니다. 두 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율자보랑 이제 정간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율자보 같은 경우에는 율자, 네, 음정을 나타낼 수 있는 악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12율명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12율명, 12개의 율명, 음정이 존재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숫자를 제가 이제 뭐 표기를 했는데 크게 의미 없습니다. 12개로 나눠졌다라는 뜻에서 그냥 12까지 제가 표시를 한 거고요. 음정의 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음정의 이름이 총 2글자씩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전체의 풀네임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아마 시험에 이런 식으로 율명을 적으세요라고 적는다면 보통 이 앞에 여태까지도 이제 악보 보셨겠지만 한자 앞자만 따서 나와 있었잖아요. 네, 한자 앞자만 따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다 하더라도 아마 뭐 이 황 하나만 적을 수 있는 일보다는 두자 전체를 다 적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무슨 뜻이냐? 이거 다 두자씩 외우셔야 합니다. 네, 외우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저만 헷갈렸나?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저 좀 많이 헷갈렸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거 풀초자 앞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U자가 조금 다른 U자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그러면 요 U자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서 암기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2개의 율명 이렇게 외우신다고 생각을 해보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서양 음악의 그 음계가 따로 있고 국악의 음계가 따로 있고 이게 접점이 원래 없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12율명을 우리는 잘 살고 있었어요. 중국과 잘 교류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서양 음악 악기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등장을 한다 하기보다는 이제 5선보로 이제 옮겨가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에서 연주했던 이 악기들, 그러니까 요런 악기들이 이제 5선보로 많이 옮겼을 때 이 황종이라고 하는 이 중심음이 서양 음악으로 보면, 서양 음계로 보면 뭐랑 비슷하냐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뭐랑 비슷하냐? 자, 우리나라에는요. 현재로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황종이라고 하는 음이 가장 기본음입니다. 쉽게 말해서는 서양 음악에서는 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라고 그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황종의 음이 거의 기준음이에요. 이 기준음을 봤을 때 이 황종이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황종의 음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서양 음악의 개념을 좀 가져와서 보면은요. 중국 계통의 음악, 그러니까 악이나 그런 음악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황종 음정이 서양 음계에서 약간 C 음악, 그러니까 C에 가깝다라고 말을 합니다. C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악기들이 향악계통이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이, 그러니까 이 태어난 그 출생 자체가 우리나라 땅에서 만들어진 악기들이다. 악기들로 연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황종이 E 플랫과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죠. C랑 C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C와 가깝다. E 플랫과 가깝다.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 악보에 황종이랑 C랑 가깝다라고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는이라고 되어 있는 악보도 있을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정확하지 않아요. 요런 식으로 뿅뿅 이런 식으로 가깝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글을 제가 적어 놓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지금 6월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아실 거로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궁중음악, 재래악, 풍류음악 같은 정악계통의 음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플랫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C도 사용합니다. 어떤 음악이냐에 따라서. 이 재래악도 어떤 재래악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한자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율명이라고 하는 기보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정악계통에서 많이 사용했다. 그럼 반면에 무엇이냐? 민간음악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용하지 않았어요. 요즘에서야 이제 기록한다고 사용하지만 왜 사용하지 않았냐? 민간음악에서는 굳이 글자를 사용해서 뭔가 기록하는 경우들이 거의 드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율명의 전체 명칭 안보하시면 좋으시겠고, E 플랫과 C, 그러니까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황종의 음고가 처음 기준점이 나뉠 수 있다.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음악에서는 보통은 사용하지 않았다, 기보하지 않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12개의 음정 전체 다 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향악과 악과 당악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종 기준음이 E 플랫이냐 C냐의 차이입니다. 향악이다 라고 한다면 앞에 이렇게 붙을 거예요. 황종이 E 플랫과 E 플랫에 가깝다. 네, E 플랫 황종입니다. 다음, 악과 당악이 만약에 있다면 이 황종음이 뭐랑 가깝냐? C랑 가까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12개의 음정이 5선보로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자, 옛날에는 이 5선보로 표기를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간보로 표기를 했을 때 정간보에서도 옥타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할 때 그냥 그 중성음에서만 계속 하지 않고 올라가고 싶기도 하고 내려가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 표기를 어떻게 했느냐를 볼 거예요. 자, 12개의 기본 같은 경우에를 우리는 중성이라고 합니다. 황대태역 고중유임 이남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렇게 12개에 나오는 이 기본음을 우리는 기본 12개 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12개를 사용 중성이라고 하고요. 옥타브를 이제 올리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청성이라고 부릅니다. 옥타브 올렸다. 하나를 올렸다. 만약에 중성에서 옥타브를 내렸어요. 하나를. 그러면 이제 배성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배성, 탁성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2개의 12율명 중에서 하나의 음정을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외웠다는 가정하에 얘가 뭐예요? 중입니다. 중녀, 전체 이름은 중녀입니다. 이 중을 가지고서 청성과 배성을 한번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성 같은 경우에 옥타브를 표기한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표기하냐면요, 이 삼수변을 표기를 합니다. 한 옥타브 올렸다 그러면 삼수변 하나, 그리고 두 옥타브 올렸다 삼수변 2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얘를 청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만약에 중성에서 낮은 음을 갈 거예요. 낮은 옥타브, 한 옥타브를 내릴 겁니다. 그럴 때는 사람 인변을 씁니다. 사람 인변을 사용을 해서 한 옥타브를 내렸다. 그러면 사람 인변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만약에 2개, 그러면은 두 인변을 붙여서 옥타브 2개 아래를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중성 같은 경우에는 중성에 우리는 중녀 음정을 한번 옥타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청성이에요. 자,
중려에 한 옥타브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게 되냐면 옥타브를 하나 올려서 청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 청중 혹은 청중려라고 부릅니다. 전체 이름은 청중려. 이게 뭐야? 중 혹은 중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중려를 한 옥타브 내려보겠습니다. 자, 얘 이름 뭐예요? 중 혹은 중려이죠. 자, 그럼 얘를 하나를 내려봅니다. 그럼 어떻게 내릴 거예요? 옆에 하나 더 붙여주면 됩니다. 사람 인변 하나 붙여서요. 자, 뭐라고 하냐면 배를 붙입니다. 배중 이렇게 합니다. 혹은 전체 이름은 배중려입니다. 자, 그럼 두 옥타브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두 옥타브 올리겠습니다. 자, 두 옥타브 올립니다. 두 옥타브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요. 중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중청중 혹은 중청중여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그럼 옥타브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옥타브 내려가면 이렇게 하나 더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배중이었던 것이 하나 더 붙어서 뭐라고 하게 되냐면 하배중이라고 합니다. 하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뭐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어요. 뭐 3옥타브, 4옥타브. 자, 근데 이제 그 국악기의 악기의 그 음역상 그렇게까지 막 올라가진 않아서 많이 쓰진 않는다. 근데 이제 악기가 개량이 되면서 살짝 표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제 표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은 사용하지 않아서 요 정도만 많이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좋겠고, 이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중려를 특히 이제 기준점으로 설명드렸던 이유는 중려 앞에 사람 인변이 기본적으로 붙기 때문에 요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얘는 그 자체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붙냐 떼냐는 그냥 이거는 그냥 유지시키고 붙이고 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황태, 중임, 남까지만 네, 제가 한번 표기를 한번 해봤고요. 가장 기본음 중성입니다. 얘 가장 기본음이 오음만 했어요. 황태, 중임, 남 네, 오음계만 한번 해봤고 이 오음계를 기준으로 옥타브냐 혹은 낮은 이제 낮게 표기를 하느냐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12율명 전체가 다 궁금하다 하시면 메일 주세요. 자, 다음 볼게요. 이제 이거를 하려고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볼 거예요. 이거 바로 뒷장에 제가 정관보, 빙 정관보가 있습니다. 빈 정관보가 있고요. 정관보 하나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가로 정관보예요. 얘 이렇게 표기에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행 혹은 1, 각 혹은 1 뭐였지? 1장단. 예, 갑자기 생각 안 났어요. 장단. 예, 제가 해놓고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장단.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겠죠? 한 장단이라고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요. 얘, 한 박으로 한번 볼게요. 소박과 박의 개념만 먼저 보겠습니다. 한 박. 얘만 볼 거예요. 요것만. 여기 있는 정관보만. 첫 번째 정관보. 2박. 3박. 4박입니다. 자, 그러면 한 박 안에 작은 박이 있어요. 작은 박이 몇 개 있어요? 라고 하면은 몇 개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 둘, 셋. 3개입니다. 그래서 한 박 안에 작은 박 몇 개? 3개. 그래서 3소박입니다. 한 박에 3소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박에 3소박이냐? 아니에요. 얘 몇 박이에요? 박으로 따지면 4박이에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요. 얘 3소박 4박자라고 말합니다. 혹은 4박 이렇게 말합니다. 얘를 말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5선보가 있어요. 이제 우리 정관보로 옮길 거예요. 자, 옮길 때 먼저 어떻게 옮길 거냐면 한 박이 무엇이냐를 먼저 볼 거예요. 네목 한 칸에 들어갈 한 박을 분리를 시킬 거예요. 한 박을 분리시킨다. 어떻게 분리시킬 거냐면 보세요. 얘 여기 조표 아니 그
여기 보이시죠? 요거 점 4분음표예요. 그러니까 한 박이 점 4분음표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점 4분음표가 한 박이니까 한 박씩 먼저 나눠 볼게요. 소박부터 뭐 하는 게 아니라 한 박부터 나눠 볼게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맞죠? 이렇게 마디니까 마디. 그러면 이렇게 마디. 네. 마디. 맞죠? 네. 그 다음에 마디. 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잠깐 정지시키고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나눠보세요. 네. 점 4분음표가 한 박씩 나눌 수 있다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 한 박에서 소박입니다. 자, 얘 소박 한 박에 소박 이게 한 박이에요. 자, 그럼 얘 몇 소박일까요? 한번 보세요. 점 4분음표입니다. 점 4분음표. 한 박에 점 4분음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몇 분박이냐? 몇 분박이에요? 3분박이에요. 3분박이다. 그럼 3분박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이 정간보 안에 빈 정간보 안에 노랫말을 적겠습니다. 자, 노랫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는 성화를 부려서 무엇하는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음정 일단 무시하시고요. 그 노랫말부터 적어보세요. 요거 리듬에 맞춰서 배치시켜서 요 정간보 안에 적어보세요. 딱 맞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잠깐 지금 온라인이시잖아요. 그 멈추시고 요거 적어보시고 다시 키세요. 그래서 했다 그러면 이렇게 납니다. 네, 잘 푸셨나요? 네, 이거 쉽죠? 네, 그래서 설명을 굳이 해볼게요. 자,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여기서 만약에 질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그 8분음표 나왔잖아요. 그 순표 쉬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무엇하나 할 때 4분음표 나왔고요. 그러니까 두 칸, 이소박이 나왔고요. 요거는 반박이기 때문에 쉰다라고 오롯이 표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속상일도 많으니 라고 해서 여기 쉰다고 그래가지고 요거 표시 한번 드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롯이 하나 점 4분음표이기 때문에 이게 한 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니나노 할 때 여기서 그 쭉 이어져 있는 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이어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쉰다라는 표시 있었고 닐리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보면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기서 의문점 없으시겠죠?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복입니다. 네. 근데 다른 점이 있어. 다른 점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 박을요. 점 4분음표로 봤어요. 자, 근데 여기는 한 박을 뭐로 봤어요? 4분음표로 봤어요. 네, 4분음표로 봤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유추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뭘 유추하실 수 있냐? 지금 제가 1번이라고 표기할게요. 이 1번의 황종은 지금 바로 대답해 보세요. 어떤 음정, 음고가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흡사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기 황종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걸 보고 이 플랫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볼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얘 1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몇 소박이에요? 2소박입니다. 다음 자 2번이라고 볼게요. 얘 몇 소박이에요? 얘도 2소박입니다. 자 체크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볼게요. 3번입니다. 몇 소박일까요? 2소박입니다. 4번입니다. 얘 몇 소박이에요? 나눠봤을 때 3소박입니다. 5번 갑니다. 5번 갔을 때 얘 몇 소박이에요? 3소박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네.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다음 가겠습니다. 맞춰보세요. 1번입니다. 얘 몇 소박이에요? 2소박.
2번, 얘 몇 소박이에요? 3소박입니다. 3번, 3소박. 4번 갈게요. 4번 몇 소박이에요? 2소박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5번 얘 몇 소박일까요? 네, 3소박입니다. 6번 갈게요. 6번 몇 소박? 3소박. 자, 7번 갑니다. 몇 소박일까요? 네, 2소박입니다. 자, 8번 갑니다. 얘 몇 소박이에요? 얘 3소박입니다. 다음 9번 가겠습니다. 9번 몇 소박입니까? 얘는 2소박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것이 하나 볼 수 있어요. 많이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7번, 8번, 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8번, 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한 칸 율명 옆에 찍과 점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뭐라고 표기하냐면 덧길이 혹은 반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찍 그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국어에서는 덧길이라고 얘기하고요. 쭉 점 되어 있는 건 반길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붓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붓점. 딴 이렇게 표기되는 거. 이렇게 표시되는 거. 딴. 자, 그럼 이것도 한 박 사이에 붓점 있다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십니다. 표기는 이런 식으로 한다. 덧길이, 반길이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이걸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5선포 보고 이제 5선포로 정관포로 바꿀 거예요. 자, 5선포를 정관포로 바꾸겠습니다. 자, 순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5선포를 한번 쓱 둘러보시면요. 아, 이게 뭔진 모르겠어. 이게 무슨 곡인지 우린 파악하기도 힘들어. 자, 먼저 딱 보자마자 뭔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는 목적이 뭐냐? 5선포를 역보하는 거예요. 자, 5선포를 정관포로 역보하는 거다. 자, 한 칸에 이제 몇 분박으로 볼 것이냐를 먼저 볼 건데, 여기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점사분음표죠? 자, 그럼 몇 분박으로 될까요? 몇 소박으로 될까요? 3소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소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율명을 이제 정할 거예요. 율명을 정할 건데 율명 어떻게 정하냐? 여기서 봤을 때 그 황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율명을 이제 읽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E 플랫이냐 아니면 C냐 이걸 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황종음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여기서 나오는 악기, 연주하는 악기가 무엇이냐, 혹은 어떤 곡을 연주하느냐, 어디에 속하는 곡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 황종음이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이 조표를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2강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황종이 제가 뭔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 황종은 뭐냐면요. 뭐랑 가깝냐? E 플랫입니다. E 플랫과 가깝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율명 정했어요. 황종으로 정했습니다. E 플랫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자에 맞게 정관보 틀을 정하게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정관보 틀은 제가 뒷장에 적어 놓았어요. 틀도 적어 놓았거든요. 자, 어떻게, 근데 이제 미리 보지 마세요.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자, 보시면, 얘 보면은 조금, 뭐야? 싶을 느낌이 나는 게 무엇이냐면, 점사분음표분의 3, 2, 아이고, 그 다음에 3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뭐예요? 이것도 똑같이 3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3이었으니까 이거 뭐예요? 3, 2, 3. 이거 뭘까요? 똑같이 3, 그 다음에 2, 3, 3, 2. 이렇게 나눌 거예요. 박자가 여기서 봤을 때는 지 맘대로예요. 3, 2만 나오지만 지 맘대로예요. 자, 그래서 정관보 틀을 정합니다. 네, 요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미리 짚어드리겠습니다. 3 이렇게 나와 있죠? 3 3이니까 네, 3 2 3 그 다음에 3 2 그 다음에 똑같이 3 아이고 2 3 2입니다. 자, 그대로 보시면 위랑 비교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락을 나눠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을 해볼 거냐면 여기 한 칸 안에 여기다가 이 칸 안에다가 노랫말을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노랫말. 자,
노랫말 동차아앙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걸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네모칸 정간보, 가로 정간보 안에다가 네모칸 한 칸에 몇 박이라고요? 한 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박자도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3, 3, 2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파란색으로 표시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가로 정간보라고 적혀져 있는 네모칸, 요 네모칸들 위에다가 노랫말, 노래 가사를 5선보에 있는 걸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지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정지, 시작. 네. 보셨겠죠? 이제 다 적으신 분들은 재생 누르셔서 다 적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모음 있고 막 그래가지고 헷갈려요 할 수도 있지만 이 앞에 그 첫 그 바뀌는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가 뭐냐면요. 그 가곡의 5선보, 가곡이라고 하는 악곡의 5선보를 하나 이제 본 건데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초수대합이라는 악보예요. 이거를 5선보로 했을 때 요거를 이제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노랫말만 적었어요. 자, 맞나요? 얘 3분박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분박이라서 이렇게 표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 바로 직전에 있는 이 이라는 것을 여기 찍찍까지 부르다가 마지막에 잠깐 쉬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원래 이 그 쉼표 하나가 나오면 굳이 뒤에 또 쉼표를 다 적어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제 근데 만약에 라고 한다면 따만 해놓으면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어도 뒤에는 무조건 다 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다시 율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바로 위에 자, 뭘 해봤어요? 두 번째 율명을 적어볼 겁니다. 율명을 적어볼 거예요. 율명 적어볼 건데 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황종이 뭐예요? E 플랫과 가깝다라는 겁니다. 처음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안 보니까 살짝 빼봐서. 처음만 말씀드려 봤을 때 얘 보시면 요거. 자, 똑같은 의미잖아요. 얘 지금 힌트입니다. 힌트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정지하고 바로 적으시면 돼요. 어디다가 여기 동창이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다가 하나씩 뿅뿅뿅 율명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힌트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보세요. 동창이 중입니다. 중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이거 세세하게 다 적으신 분들은 시간 꽤 오래 걸리셨을 거고요. 저같이 조금 이제 큰 몽텅이만 한번 보겠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5선보에서 정간보로 옮기는 방법만 좀 이해하면 되지 이거를 노가다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 같은 스타일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할 텐데 자, 요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중중 이렇게 큰 골격만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는데 이 큰 골격 다 적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나중에는 여기 옆에 노래하는 거 요런 거 식임새거든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부르라 이런 건데 이거 나중에 해볼 거고 한자
율명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봤을 때 요 세로 정관보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혹시 만약에 필요하다 캡처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뭐 악보가 굳이 또 필요하다라고 메일 주세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랫말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로 정관보로 했을 때는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악보인데, 제가 이제 세로 정관보 그 단락을 2개로 나눴잖아요. 이거는 이제 대비용입니다. 뭘 대비하냐? 이제 하도 이제 지우고 뺐다 하면 좀 피곤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것과 필요하다, 다른 이제 바탕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다가 다시 쓰세요. 원래 요거 하나로 다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 채워놨을 때 이 악보 안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악보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뭐라고 찾으시면 되냐면 초수 대엽 동창이 이렇게 치시면 악보가 나옵니다. 네, 저렇게 세로 악보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세로 정관보에 채워져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채워 보시고 그 다음에 하세요. 이 채워 보는 거 아까 가로 정관보 연습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채우시다가요. 맨 마지막 부분에 높아심의 설명을 드립니다. 태라고 하는 음정이 마지막에 끝났어요.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 이 쉬라는 뜻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왔냐면 짝대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쉬라는 뜻이에요. 뒤에 계속 쉬어라. 이 짝대기 왜 붙였어요? 나 3분박이야 라고 하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태하고 세모 하나만 딱 있었어요. 그럼 갑자기 그럼 2분박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모 하나 해놓고 짝대기 하나 그려놔서 태 쉬고 쉬고 해서 나머지는 또 슉 쉬어라 라는 뜻이고요. 아까 요거 뭐예요? 네, 한 단락 마무리됐다. 예, 마무리된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요. 이거 초장이라고 한자가 적혀져 있거든요. 초장에 1장에 마무리다. 1장 마무리다 라는 뜻이고요. 2장이에요. 2장이 여기까지거든요. 2장의 마무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3장이에요. 밑에가 3장이거든요. 3장의 마무리 여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11명 작성하는 거, 외우는 거 한번 써보고 싶어요. 칸 필요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빈칸 만들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 정관보에 대해서 한번 쭉 보았습니다. 자, 2주차로 가면은요, 아까 앞서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정관보를 뒤집을 거예요. 정관보를 보고서 오선보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실제로 해보고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보는 거랑 조금 많이 다르니까, 예, 그냥 눈으로만 보면 좀 헷갈리거든요, 많이. 그래서 뒤집어보고 하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주차 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